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은 경제 전망대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역시 화두는 경제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경기의 숨통이 좀 트일런지, 부동산의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을지, 올해 경제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지, 드폴대학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2011년 한 해의 경제를 전망했을 때 교수님께서 응급실에 들어갔던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제라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나요? 아니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까? 예, 제가 2011년도에는 중환자실에 우리 경제가 지금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 같아서는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행하게도 미국 경제는 이 재빠른 그 토끼의 걸음을 하지 못하고 느린 거북이 걸음을 해가지고 정말 서서히 회복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일반 병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처럼 어려운 경기가 없다고 많은 한인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뭐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선 그거보다 더 느린 달팽이 걸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복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 경기가 조금씩 더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실직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 한 해 미국에서만 13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말 이 불경기 이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650만 명이 여전히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그 실업률은 약 4.5%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008년도, 2009년도 들어오면서 그 실업률이 10%를 기록을 했고 요즘에는 약 8.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5%라더라도 4.5에 비하면은 거의 2배가량의 실업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분들이 결국은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그만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하루속히 살아나려면은 이 실업률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증세가 크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화될 그럴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주택 시장의 활성화는 소비 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소비 심리 개선은 결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예. 네, 지난 18일 주택건설협회 NAHB가 발표한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가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한 번 좋은 뉴스가 전체 그 추세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가뭄의 단비라고 할까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주택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 주택 차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1년도 말 들어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주택 가격이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하에 이제 2011년 말부터 서서히 주택 구매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장기 추세로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 경제가 안 좋고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공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당연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세가 달팽이 걸음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하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상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주택 매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미국 경기가 후반경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난해 최 교수님께서는 한미 FTA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었는데요. 이 FTA가 한미 양국 의회에 비준이 되고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 100억 달러의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FTA가 한인 동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전부 얻을 것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소비자 시장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제대로 못했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비라든가 제약업체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한국에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이 지금 많이 종사하고 있는 법 쪽에나 아니면은 회계업계에 지금 한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이 한국 시장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FTA를 통해 가지고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3억 명의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린다는 표현이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경제학자로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 각각 어떤 이득을 준다고 보시나요? 지금 모든 면으로 봐서는 10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100억 달러어치의 그 무역 그기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이다 보니까 그것은 1인당 약 한 3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 개인으로 봐서는 별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0억이라는 달러를 실상 5만 불짜리 월급쟁이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0만 명의 직장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개인으로 봐서는 미미하게 느껴져서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를 봐서는 20만 명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할 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일자리 창출에 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미국은 또 농산물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각각 어떤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굉장히 높은 관세에 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한 40%의 관세를 미국 사람들은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됨으로 해서 미국의 그 축산물들이 더 쉽게 한국으로 팔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들어오면서 관세를 약 제가 알기로는 5%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한 2%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한국에서도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상 그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나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FTA를 통해 가지고 많이 조절이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토픽을 한인으로 우리 동포 사회로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한인 사회 비즈니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을 타인종, 비한국인으로 옮기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2012년 우리 한인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뭐 원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이 되려면은 한국이나 타 지역에서 시카고로 많이들 이민을 오셔가지고 우리 한인 숫자가 늘므로 해서 우리 한인 비즈니스들이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힘든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타 인종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사업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던 것이 식당업계인데 우리 2세 분들이 우리 한인 내 그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퓨전 음식들을 갖다가 미국 주류 사회에 지금 소개를 시키고 있고 또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역할들이 우리 2세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2012년 미국 경기 회복의 쟁점을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그냥 국내, 국외 해가지고 세 가지씩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해외, 미국 외의 그 중요 뉴스로 제가 꼽는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진행 중인 유럽의 금융 위기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위기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수그러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위기는 휘발유 값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행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그동안 급속의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파워로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그 중요한 뉴스로는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이 토끼걸음으로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업률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경기입니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또 경기 회복이 늦어지겠죠. 근데 2012년도에 제일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달에 과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화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2012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들을 유의를 하시면 미국 경기나 세계 경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귀에 쏙 들어오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한 해 동안 그 키워드들 잘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욱 드폴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2012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따뜻한 경기 부양의 햇빛이 특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희망 칼럼 전해드리겠습니다.